안녕하세요. 파이썬 문법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커뮤니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카톡방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공서적 그 저자분들도 있고, 여러 현직자분들도 있고, 취준생분들하고 같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꼭 책을 구매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개발 관련 하시고, 뭐 질문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제가 뭐 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뭐 스터디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하거나 그럴 때 가장 먼저 소통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1촌이나 DM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메일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의 기초 문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어, 이게 완전히 그 파이썬 자체를 배워보자 이런 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목적이 코딩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파이썬 문법들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산술 연산자인데요. 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A, B 변수를 두 개 선언했고요. 그러면은 A에 7이 들어가고 B에 3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 A 나누기 B를 출력하면은 A를 B로 나눈 수가 출력되는데요. 7을 3으로 나누면은 정확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3333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나눗셈 결과에서 이 목만 필요하다면은 네, 이 목 구하기 나눗셈 연산자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같은 경우에서는 나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가 7이고 B가 3인데 7을 3으로 나누면은 목이 2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를 출력해준 연산자가 모듈러입니다. 거듭 제곱은 A가 7이고 B가 3인데 7의 3승은 343. 이게 출력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연산자가 나중에 되게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면은 홀수가 되고 0이면 짝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이 파이썬에서는요. 이뮤터블 타입이 있고 뮤터블 타입이 있습니다. 이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뮤터블은 수정이 가능하다. 이뮤터블은 수정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 이뮤터블 시퀀스 자료형에 해당된다. 이 시퀀스라는 거는 여러 원소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여러 개 담기잖아요. 그래서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퀀스의 그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네,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 선형적으로 저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언어와 다르게 이 인덱스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마지막 원소에 접근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S-1 하면은 마지막 글자가 찍힙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있는데요. X, Y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덱스 X는 포함하고 뭐 어, 네, 뭐 그냥 넘이라고 할게요. 근데 인덱스 Y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인덱스 Y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인덱스 0은 이 헬로우잖아요. H잖아요. 근데 0, 1, 2, 3, 4, 5. 5는 공백이죠. 근데 이 전까지이니까 헬로가 찍히는 겁니다. 뒤에 공백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패턴처럼 외워두세요. 이렇게 하면은 문자를 역순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파이썬으로 뭔가를 하신다면은 이 인덱싱은 적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트를 다뤄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그, 그 가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겼고요.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해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는 내부의 원소를 맘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펜드 하면은 리스트 자체가 내부가 동적 배열로 되어 있어요. 동적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동적 배열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원소가 있고요. 인덱스가 있고 동적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면은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네. 우리가 메모리 관리를 해줄 필요 없이 원소가 많아지면은 크기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그런 배열처럼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펜드를 하게 되면은 그 지금 그 끝에 원소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빈 리스트니까 그 어느 정도 그냥 공간이 할당되어 있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어펜드 1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1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펜드 A 하게 되면은 여기 A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인서트 1, 5라는 거는 이 위치에 이 원소를 삽입해라 이겁니다. 지금 인덱스 1이 여기죠. 그래서 5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5를 삽입해라. 그래서 이 A가 뒤로 밀리고요. 이 A가 뒤로 밀리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요. 어펜드는 무조건 뺀 뒤에 추가하잖아요. 뺀 뒤에 추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원소가 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인서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중간에 넣잖아요. 어느 곳에 넣을까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덱스 1에 넣으면 아까 이 A라는 문자에 밀렸잖아요. 이처럼 뒤에 있는 원소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소가 별로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100만 개가 있다고 볼게요. 100만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99만 개가 아니다. 99만 개도 아니죠. 100만 개의 원소가 밀릴 수 있어요. 네. 맨 앞에다 넣으면은 100만 개의 원소가 밀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큰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이거는 약간 코딩 테스트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리스트는 맨 뒤에 원소를 추가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하시고 이처럼 중간에 원소를 삽입해야 할 때는 다른 자료 구조를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동작이 안 하는 건 아닌데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각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리스트는 뺀 뒤에 원소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배열처럼 인덱싱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원소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 뒤에 있는 원소들이 다 밀리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자료 구조의 특성들을 다 따져야 돼요.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는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능을 이제 그 수치화한 게 시간 복잡도인데요.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료 구조의 각 연산이 어떤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지, 시간 복잡도요? 어떠한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코딩 테스트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F 스트링이 있습니다. F 스트링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문자열을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 문 이거는 그냥 형식이고요. 이거는 그냥 형식이고 이 안에다 쓸 때 나머지는 문자열처럼 편하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 있잖아요.
이 중간에 변수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네, 주름 있는 괄호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면 된다. 이렇습니다. 좀 출력하기 쉽게 해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문은요? 조건문은 뭐 그냥 분기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초급자분들 많이 들리시는 게 이 뒤에 콜론을 빼먹으시거나 이 여기에 이 들여쓰기를 안 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이썬은 들여쓰기 중요하고요. 그 조건문의 뒤에는 이 콜론을 써줘야 된다. 네,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되게 쉽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수가 85점이에요. 등급을 매기려고요. 만약에 90점 이상이면은 등급에 A를 줘라. 여기가 true가 되게 되면은 밑에 건 안 돌죠. 근데 true가 아니면은 여기서는 else if로 들어가죠. else if는 이 위에가 false이면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else if에서는 지금 else if의 조건문이 스코어가 80이면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스코어가 죄송해요.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이게 if문이었잖아요. 90보다 크지 않고 80보다 크면 80 이상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80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90은 포함하지 않는 지금 이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else if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else는 조건이 없죠. else에 조건을 쓰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많이 틀리시는데 else는 그 위에 게 전부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f, else 할 수 있고요. else if는 여러 개가 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반복문이요. 반복문은 뭐 반복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을 나타냈어요. for I, 그냥 보통은 for, in,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뭐, 뭐 데이터, 변수가 오기도 하고요. 변수인데 컨테이너가 여러 개의 변수, 여러 개 변수를 하기 그렇다. 하여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반복문을 수행하기 위한 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렌지 5라고 하면요. 이 반복문에다가 0,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처럼 렌지 1, 11, 2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스타트, 그 다음에 이건 엔드인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건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범위를 포함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작 부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데 끝부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건 스텝입니다. 그래서 1로 시작해서 스텝이 2니까 3, 5, 7, 9. 이게 반복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어요. 1, 2, 3, 4, 5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들어가면은 원소가 하나씩 이렇게 대입이 되게 됩니다. 이 원소가 어디에 대입이 되게 되냐? 내가 이제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i에 대입이 되게 되면은 이 반복문 안에서는 이 i를 활용해서 이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오는 원소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for i in rang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출력을 해줄 수도 있고, 네.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형 변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썬에다가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데이터 타입에 따라 형이 결정되죠. 근데 이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하기도 해요.
보면은 S는 100 하면은 이 순간에 S는 문자열이 됩니다. 네, 문자열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 S 플러스 만약에 인트 S 없이 그냥 N은 S하고 프린트 N 플러스 50 하잖아요. 그러면 에러 나요. 그냥 문자열이랑 숫자랑 더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int s 하면은 s는 기존의 s를 우리는 그 정수형 타입으로 다룰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덧셈을 하게 되면 150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반대 경우에는 문자열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떤 실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3.14를 int로 변환하면은 뒤에 있는 소수점은 날아갑니다. 이건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자열 분리가 있어요. 그 문자열 문제도 코딩 테스트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중간에 그 되게 실수할 요소들이 많아요. 뭐 문자열을 분리하고 합치고 뭐 특정 조건으로 이렇게 뭐 필터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모든 동작을 구현해도 되지만 대부분 그 동작들은 파이썬에서 이 메서드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똑같은 그 문제를 풀더라도 코드를 좀 더 깔끔하고 실수 없이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요. 프로트는 데이터 스프릿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 여기 있잖아요. 데이터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 여기에 있는 이 분리자를 기준으로 문자를 구분해요. 그러면 이게 애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바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체리가 되죠. 그쵸? 그 콤마 기준으로 나누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문자를 쪼갰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만들어줘요.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원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됩니다. 문자를 결합하는 경우에는요. 음, 지금 이렇게 문자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 이것 점 조인하면은 각 문자열 사이에 이 중간에 있는 이거를 추가해서 문자열이 합쳐집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애플, 바나나, 체리. 그냥 중간에 뭐 안 끼워놓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빈 문자열점 조인 프로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문자열을 합칠 때는 이 조인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플러스 연산자로도 하나하나 합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A, B, C가 돼요. 근데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A, B, C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다 넣어놓고 이것 점 조인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플러스 연산자는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객체가 새로 생성돼요. 그러니까 이 연산을 할 때 객체가 새로 생성되고 또 이 연산을 할 때 객체가 새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근데 조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점 다시 써드릴게요. 너무 안 보인다. 점 뭐 조인 뭐 이런 리스트가 만약에 뭐 x라는 변수로 할당되어 있다. x 이렇게 하면요. 이 조인은 한 번에 합치기 때문에
이 문자를 합치는 그 객체를 생성한 연산을 한 번만 합니다. 위에 거는 그 합치는 횟수만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합칠 때는 밑에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써야 돼요. 코딩 테스트를 할 때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로직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 코드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돌아가지 않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제한 시간 내에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합칠 때는 조인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리스트 내장 함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뭐, 최대값, 최소값, 합, 문자열의, 아니, 그, 원소의 개수, 이렇게 바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그다음에 인 연산자인데요. 여기엔 컨테이너가 오고요. 특정 원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은 true, 없으면은 false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이 리스트는 동적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원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특정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n개 있어요. 그 n개 데이터가 있는 그 리스트가 있다면은 최대 n번 찾아야 돼요. 원소가 맨 끝에 있거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n번까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in 뒤에 어떤 타입의 컨테이너가 오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도 코딩 테스트의 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만약에 뒤에서 배울 셋이나 딕셔너리가 온다 하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비고 1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시간 복잡도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리스트다. 앞에 여기에 리스트가 온다면 얘는 비고 n입니다. 얘는 이걸 간단히 해석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n번 탐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인 연산자 때문에도 그 코딩 테스트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기초 문법 진행했었고요. 일단은 많은 거를 다루지 않았지만 이 정도 문법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뒤에서 배울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익히면은 코딩 테스트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그 포인트들을 본인의 것을 만드시고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코드 있잖아요. 이거를 따라서 작성해 보시고 그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서 이 코드들에서 의미하는 그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들을 다 여러분의 것들로 만드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뒤에 이제 자르고조 알고리즘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뒤에 강의 연속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